이번 시간에는 우리 표시 형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이다 라고 하게 되면 우리 셀 서식에 보게 되면 우리 표시 형식이라고 있죠. 여기에 나타나는 이 범주들 여러 가지가 있죠. 얘네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일반부터 시작해 쭉 있는데 여기서 여기 기타까지는 이제 엑셀에서 제공해 주는 거 있죠. 엑셀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거고요.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습니다. 얘를 이용하게 되면 내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표시 형식을 내가 변경하게 되면 엑셀에 입력한 데이터를 말 그대로 화면에 표시하는 모양을 내가 지정해서 그 모양대로 표시해 주세요. 그거예요. 그럼 이 표시 형식을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 제가 여기 셀에다가 문자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가, 나 하고 두 글자를 입력하게 되면 얘는 이제 문자기 때문에 셀의 왼쪽에 붙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내가 15라고 숫자를 쓰고 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얘는 이제 숫자기 때문에 셀의 오른쪽에 붙어 표시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A의 9번 셀에다가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하고 이렇게 A열의 너비보다 긴 숫자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를 땅 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지수 형태로 그렇게 표시가 돼요. 그 다음에 A의 10번 셀에다가 0.12345678 9 하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소수점을 입력해 놓고 제가 이 A열의 너비를 좁혀 볼게요. 좁히게 되면 지금처럼 이 소수점이 이 열 너비에 맞게끔 그렇게 줄여서 이제 표시가 되는데 그때 이제 반올림해서 값을 표현해 줍니다. 원래는 1, 2, 3, 4, 5, 6, 7, 8, 9까지 그렇게 입력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5라고 안 나오고 6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반올림이 돼서 그렇게 표시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셀 너비를 이렇게 넓혀서 보게 되면 1, 2, 3, 4, 5, 6, 7이 나와야 되는데 7이 안 나오고 반올림이 돼서 8이라고 그렇게 나타난 거죠. 이렇게 소수점을 입력하게 되면 셀 너비에 맞게 그 해당하는 값을 반올림해서 그렇게 표시해 주더라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엑셀에다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입력한 게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얘가 일반이요. 일반. 일반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이라는 거는 내가 뭐 특정 숫자다 회계다 해서 여기서 막 서식을 지정했어요. 그렇게 이제 서식을 지정하고 나서 내가 그 서식이 마음에 안 들어. 원래대로 다시 바꾸고 싶어요. 그럴 때 이제 기존에 지정된 그런 서식을 해제할 때 우리가 일반을 선택하게 되면 내가 엑셀에 처음에 입력했을 때 그 상태로 되돌려 줍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된 서식을 해제할 때도 우리가 일반이라는 거 얘를 이용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두 번째 보니까 이제 숫자하고 있죠. 여기 숫자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여기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보기라고 있죠. 이 보기라는 곳에서 내가 지정한 거 그거를 바로바로 적용시켜서 미리 보여주는 걸 보고 얘기해요. 이 숫자라는 요 범주는 얘는 말 그대로 숫자를 표시해 주는 그런 표시 형식이고요. 만약에 지금처럼 이렇게 가, 나 하고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곳에서 내가 뭔가 서식을 변경을 시켜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거는 우리가 입력한 데이터가 숫자일 때 그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숫자가 들어있는 셀 찍을게요. 자, 지금처럼 아까 우리가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을 입력해 놓은 그 셀이죠. 그 셀 상태에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제 숫자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내가 입력한 그 숫자가 그대로 여기 보기에 표시가 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숫자 형식에서 지정할 수 있는 게 소수점이 있을 때 그 소수 자릿수를 몇 자리까지 표시할 건지 그것도 지정할 수 있고요. 천 단위마다 컴마를 표시할래 말래 이런 것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수일 때 그걸 이제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것도 이제 우리가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숫자 한번 써보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0.978 하고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 입력해 놓고요. 이 데이터를 제가 복사 좀 할게요. 복사를 이렇게 해놓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거부터요. 첫 번째 거에 들어가서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숫자에 들어가서 음수를 이렇게 표시해라. 빨간색으로 표시하는데 양쪽에 가로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해라 라고 선택해주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그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소수점 자릿수를 0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정수로 그렇게 표시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숫자는 정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그때 없어지는 숫자가 첫 번째 자리잖아요. 그죠? 소수점 첫 번째 자리 숫자가 9기 때문에 반올림을 해서 그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요. 두 번째 거 요 값 선택해 놓고요. 우리 셀 서식에 숫자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처럼 이렇게 마이너스 기호를 붙여서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그리고 소수점 자릿수는 두 번째 자리다라고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리고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그 형식 그대로 그렇게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곳에서 지금처럼 음수일 때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지정할 건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표시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숫자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통화라고 있죠. 요 통화 좀 보자고요. 이 통화라는 것도 숫자랑 비슷해요. 얘는 이제 돈의 액수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 형식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숫자처럼 소수 자릿수도 지정할 수 있고요. 음수일 때 어떻게 나타낼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기호도 지정할 수 있어요. 통화 기호로 어떤 걸 쓸 건지 우리가 기호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기호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기호를 나타내지 않겠다. 아니면 이런 통화 기호 쓰겠다. 아니면 달러 기호 쓰겠다.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기호들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호를 쓸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통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회계라고 있죠. 이 회계는 통화 형식이랑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음수일 때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표시해라. 그런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 회계에서는 지정할 수 있는 게 소수점 자릿수랑 우리 기호, 어떤 기호 쓸 건지 그 두 가지만 우리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숫자를 나타낼 때 이제 숫자가 됐든 통화가 됐든 회계가 됐든 요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요 세 가지 우리 차이점 좀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있어요. 값이 이렇게 들어있을 때 이제 숫자일 때, 통화일 때, 회계일 때요. 자, 숫자일 때 요 세 개 셀을 선택하고 나서 우리 셀 서식으로 들어갈게요. 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숫자 있죠. 숫자 여기서 음수일 때는 이렇게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가로 같은 거 붙이지 말고 음수기호 붙이지 말고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천 단위마다 컴마 붙여라. 요렇게요. 요렇게 해주고 확인이요. 요게 이제 숫자 형식일 때 이렇게 변경되고요. 통화도 똑같이 지정할게요. 통화도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통화 기호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음수일 때 그냥 가로가 됐든 마이너스 기호가 됐든 그런 거 붙이지 말고 그냥 빨간색으로 표시해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해요. 확인했을 때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회계일 때도 똑같이 할게요. 그래서 셀 서식에 들어가서 이제 회계라는 걸 선택하게 되면 얘는 뭐가 없다? 음수일 때 어떻게 해라? 그걸 지정 못하죠. 그게 이제 특징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어차피 지금 이 세 개 형식을 지정할 때 우리가 값으로 이 데이터를 사용했잖아요. 그죠? 똑같은 데이터를 썼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표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숫자나 통화 형식으로 표시 형식을 지정할 때는 음수를 어떻게 표시해라 라고 음수 표시 형식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회계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숫자하고 통화에만 있어요. 회계일 때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요.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 숫자가 됐든 통화가 됐든 이런 것들은 실제 값을 0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회계일 때는 지금처럼 0이 표시되지 않고 이렇게 하이픈이 표시가 된다.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통화하고 회계요. 요거 이제 열너비 좀 조정 좀 할게요. 열너비를 이렇게 조정해 보면 통화하고 회계의 차이점이 확 눈에 보일 거예요. 자, 통화하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차이점이 요 통화 기호가 붙잖아요. 기호가 붙을 때 셀의 왼쪽에 붙냐 아니면은 그 데이터 값 바로 앞에 붙냐 그 차이요. 그 차이도 우리 통화하고 회계의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회계는 셀의 왼쪽에 붙더라. 통화 기호가 왼쪽에 붙고 통화라는 거는 그 데이터 값 바로 앞에 붙는다. 요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숫자일 때, 통화일 때, 회계일 때 요거 정확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헷갈립니다.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날짜 좀 볼게요. 날짜일 때요. 만약에 2025년 1월 3일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놓고 엔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날짜라는 걸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엑셀에서 제공해주는 표시 형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밑으로 더 내려가서 더 있어요. 자, 그래서 나는 지금처럼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했지만 중간중간에 연, 월, 일이라고 그렇게 한글로 표시하면서 표시해라. 그리고 요일까지 표시해라. 그런 것도 있고요. 한자로 표시해라. 아니면 연하고 월만 표시해라. 월하고 일만 표시해라. 아니면 지금처럼 연도를 두 글자로 해서 이렇게 하이픈으로 이렇게 표시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찍을 때마다 그 보기 형식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적용된 그런 값들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입력한 데이터는 이거지만 내가 이 서식을 지정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미리 보여줘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달력의 종류도 보게 되면 이제 서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좀 볼게요. 만약에 15시 30분 05초입니다 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우리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시간이라고 따로 있고요.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의 시간을 우리가 골라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분율이요. 백분율 좀 보자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0.5라고 숫자를 쓰고요. 그 밑에다가 1이라고 쓸게요. 그 밑에다가 2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얘네들의 이제 표시 형식을 변경시킬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백분율이요. 백분율을 선택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 백분율에서도 우리는 뭐만 지정할 수 있다? 소수 자릿수만 지정할 수 있더라. 그래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표시해라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만약에 0.5가 들어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확인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확인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셀에다가 0.5를 입력했고요. 두 번째 셀에는 1을 입력하고 세 번째 셀에다가는 제가 2를 입력했거든요. 퍼센트를 붙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입력한 그 값에 곱하기 100을 알아서 해줘요. 곱하기 100을 알아서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해 주는 게 우리 백분율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분수 표시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여기다 0.5라고 썼어요. 써놓고 나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분수라는 거 찍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형식이 있죠. 한 자릿수 분모냐, 두 자릿수 분모냐, 세 자릿수 분모냐, 그런 것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죠. 여기서 이제 한 자릿수 분모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2분의 1이다 라고 그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두 자릿수도 마찬가지죠. 세 자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찍을 때마다 조금씩 이 보기 형식이 바뀌어요. 그때 이제 분모의 자릿수를 한 자리로 할 때, 두 자리로 할 때, 세 자리로 할 때, 그때 어차피 한 자리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빈칸으로 그렇게 채워서 그렇게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모를 2로 할지 4로 할지 8로 할지 16으로 할지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셀에 입력된 값을 우리 분수로 표현해 주는 방식도 있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지수하고 있죠. 지수라는 건 말 그대로 지수 형태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때 0.5가 지수로 지금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건 자릿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수 자릿수를 몇 자리로 할 건지 그런 것만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거. 그게 지수요. 그 다음에 여기서 텍스트라는 거예요. 텍스트라는 거는 말 그대로 셀에 입력된 값을 모두 문자 데이터로 그렇게 취급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 데이터로 취급되기 때문에 얘는 셀의 왼쪽에 정렬이 되겠죠. 얘는 지금 이제 0.5라고 숫자를 썼잖아요. 숫자기 때문에 셀의 오른쪽에 가서 붙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텍스트를 선택하고 나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 얘는 이제 문자로 취급이 돼서 왼쪽에 가서 붙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문자 숫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숫자처럼 보이지만 엑셀에서 얘를 0.5라는 거를 문자로 그렇게 인식을 한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문자로 취급된 이런 데이터가 있을 때 이거를 내가 수식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자동으로 이제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다 더하기 1을 해라 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0.5 더하기 1을 해라 그거죠. 엔터 눌렀더니 1.5 하고 그렇게 계산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이제 기타라고 있죠. 여기서는 이제 전화번호가 됐든 주민번호가 됐든 우편번호가 됐든 이런 것들의 이제 표시 형식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셀 서식 표시 형식이 살 수 있다라는 거 정확하게 기억하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더 기억하셔야 되는 게 요 세 가지요. 요 세 가지는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 잘 구분할 수 있게 보시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